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토리지고요. 저는 성이고, 저는 벌입니다. 네, 오늘은 보이스 에세이의 주인공 예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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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질문의 순서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예진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퇴근 후에 일상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망덩이 예진이라고 합니다. 망덩이라는 게 제 블로그 이름이자 제가 좀 가지고 살아가는 이름인데요. 이게 풀네임으로는 망상덩어리라고 해서 제가 생각이 되게 많은 편인데 그중에서도 사람들 생각을 넘겨짚거나 속단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반복되고 상처받고 힘들고 이랬는데 친구가 추천해준 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가 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불안감들이 다 그냥 너의 망상이야. 사실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다 너의 망상이야. 라고 얘기를 하길래,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까지 망상을 하면서 살았던 거구나. 근데 이게 나겠지? 나는 그럼 망상 덩어리인가 보다. 하고, 망상 덩어리는 너무 기니까, 망덩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 3년 전부터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뭔가 망덩이니까 조금 빵댕이 같은 아. 느낌의 그런 하지만 더 좋은 의미 있는 뜻이 있었군요. 망고 덩어리, 아. 망고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렇군요. 어떤 망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좋은 망상은 되게 잘 없긴 한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고 불안하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망상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되게 좀 어리고 사람들에 대한 기대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좀 상처도 받고 했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 망상들이. 너무 망상이고 불안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저 사람이 날 싫어했겠지? 뭐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날 싫어할 거야.' 요런 망상을 과거에는 주로 했던 것 같고 요즘은 그냥 '뭘 하면 뭐가 되게 재밌지 않을까?' 이런 망상을 좀 많이 해요. 아까 인터뷰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에는 현실적인 S 같은 그런 불안과 망상을 되게 많이 했다면 요즘은 N적인 성향이 조금은 생겨서 '아니 생각해 봐. 이렇게 하면 즐겁잖아. 맞지? 해 보는 거야.' 약간 이런 망상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좋은 마인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헤드폰이랑 마이크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소개해 주실 때 너무 부드럽고 그래 가지고 어떤 느낌이냐면 라디오에서 57분쯤에 교통방송 해 주시는 분들 있거든요. 되게 스무스하고 빨리 잘 말씀하시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목소리도 엄청 맞아. 좋으시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느낌이 갑자기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면 계속 더 얘기를 할 네. 거니까 다음 질문. 그러면은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멋있어. 뭔가 되게 이미지 맞나요? 어울려 보이나요? 네. 들으니까 이제 딱 보여요. 저는 지금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6년 차 개발자입니다. 와우. 자동차 소프트웨어는 어떤 거예요? 자동차에 요즘 음성 인식이 되게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자동차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에어컨 틀어 줘." 이런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을 연동하고 개발하고 "에어컨 틀어 줘." 했을 때 에어컨을 틀어 주게 만들고 그걸 위로 클라우드로 보내서 처리하게 만들고 이런 연동 부분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해요. 그러면 원래 전공도 그런 거 하셨나요? 원래 전공은 다른 걸 하긴 했는데 컴퓨터 쪽은 맞았어요. 근데 보안 쪽을 원래 했었거든요. 보안 쪽을 하다가 졸업을 하게 됐는데 '뭐 하지? 뭐 해 먹고 살지?' 했는데 학교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선배가 "우리 회사 되게 괜찮아. 이 회사 연계로 해서 인턴부터 해 봐." 해서 딱 들어갔는데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고 회사 분위기도 괜찮고 나 돈도 빨리 벌고 싶기도 하고 해서 인턴을 했던 회사에서 쭉 정규직 전환까지 해서 어느덧 6년 차가 되었습니다. 멋있어요. 저는 개발이라고 하면 또 그냥 막연하게 앱이나 게임이나 그냥 맞아. 프론트, 백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동차라고 나와서 또 역시 나는 또 좁았구나 싶었고 맞아요. 되게 멋있어요. 그러면은 전공 자체를 이제 원래 컴퓨터 쪽을 선택하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하고 싶어서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도 아니랍니다. 오. 저는 이 일을 선택하면서 든 생각이 그냥 인생을 쭉 돌아봤을 때 저는 상황에 되게 잘 맞춰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저는 문과 출신이거든요. 어허. 고등학생 때까지 문과였어요. 그러다가 수능 성적이 조금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데 요즘 컴퓨터가 괜찮대요. 원래 생각했던 대학보다 조금 낮은 대학에 이과를 들어갔어요. 그게 보안학과였어요. 아. 보안학과를 갔다가 그렇게 그냥 맞춰 살다 보니까 공부밖에는 열심히 한 게 없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면서 성적이 좀 괜찮게 나왔네? 뭐 해 먹고 살지? 그때 언니가 인턴 해봐. 그래서 또 그럴까? 해서 또 맞춰서 살아가고 이렇게 해서 좀 저는 흘러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맞춰 살다 보니. 근데 또 그게 잘 맞으니까 음.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문과 분들도 다양하겠지만 수학적인 게 되게 힘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성적을 맞춰서 갔다고 했고 또 그 당시에 좀 유행했으니 갔다고 하셨더라도 수학 같은 거나 그런 거가 또 너무 안 맞거나 힘들면 견디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가보시니까 예진님한테는 꽤 잘 맞았나 보네요. 대학 때부터. 네. 나쁘지 않았고 그냥 공부하는 게 컴퓨터 수학은 좀 되게 복잡하게 들어가면 복잡한데 이산수학이라는 되게 간단한 논리적인 그게 있는데 그 부분은 괜찮더라고요. 논리적 사고를 하는 건 나쁘지 않아가지고 신기한 일. 그러면 뭐 원래는 어디 가고 싶었다 이런 곳이 있긴 하셨어요? 어떤 공부를 하고 싶다? 뭐 어떤 꿈을 그러니까 막 어릴 때부터 어쨌든 꿈 같은 것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되게 많고 다양했는데 가장 제일 먼저 생각했었던 건 방송 쪽 일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부 다 방송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맞았나 봐요. 방송하니까 또 잘 어울려요. 어쩜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학창 시절 내내 재밌었고 흥미가 있었던 게 방송 쪽이어서 막연하게 방송 쪽이 하고 싶었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하고 싶었냐라고 하면 사회교육 선생님이 하고 싶었어요. 공부를 할 때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쓰면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공부를 할 때 학생 때도 질문지를 혼자 만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또 풀고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나 선생님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그거 뿌려주고 애들이 물어보면 대답하고 이런 게 재밌었어서 사회 쪽 선생님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어요. 근데 개발자. 그것도 자동차. 사람 일은 참 몰라요. 맞아. 흘러서 사는 사람의 근데 자동차에 음성이 들어간 게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그쵸. 아니면 이전부터 개발은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서야 좀 더 그게 된 건가? 이전부터 개발은 하고 있었고 이제 제가 입사할 당시가 뭐 자동차 회사의 첫 번째 음성인식이 들어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들어간 건 5년 정도 된 것 같고 한데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한 건 최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AI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도 맞아. 많이 커지니까 사용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신기하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 것 같아. 맞아요. 그러면 거기도 AI가 엄청 그게 중요하겠네요. 아닌가요? 잘 인식만 하면 되나? 모르겠네. 어쨌든 요즘 모든 것에 AI가 들어가고 AI가 되게 코어가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도 그런가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 5년 정도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운전자, 사용자 측면에서 AI 사용은 어느 정도 다 서비스 되는 것 같아로 끝이 난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이상에서 AI를 가져오려면 B2B 사업을 좀 다들 많이 구상을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AI가 중요도는 높다. B2C냐 B2B냐 이지만 그러면은 고등학생 때 문과였는데 컴퓨터로 전공하시고 그 다음에 취업까지 하시고 그런 과정으로 살아오시면서 깨달으신 것이 혹시 있나요? 저는 참 상황에 맞춰 흘러가는 걸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좀 스스로에 대한 깨달음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나 편한 거 되게 좋아하네 그냥 맞춰 살아가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저에 대한 깨달음들이 좀 있었어요. 상황적인 거나 그런 거에 대한 깨달음은 딱히 없었던 것 같고 나에 대한 이해. 근데 어쨌든 다 자기에 맞는 거를 찾아가면서 사는 거니까요. 오히려 예진님한테는 그런 주어진 상황들이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으니 그리고 생각보다 나한테 잘 맞는 걸
꽤나 오히려 럭키비키처럼 잘 아다리 맞게 잘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맞아.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망상 엄청 많이 하거든요. 네. 저는 N 망상이어서 방금 응. 그 생각을 했어요. 예진님이 따를 수 없는 흐름은 뭐였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댄스 스쿨 가가지고 아이돌 연습하고 그런 거였으면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그 상황, 그 흘러가는 상황 자체가 불편하지 않아서 흐르듯이 살아오신 거고 만약에 너무 극한으로 너무 힘든 그런 코스가 주어졌었다면은 그게 힘들긴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 저도 궁금해지네요. 제가 못 견디는 건 무엇일까? 만약에 어디 섬에 가서 채집해서만 먹어야 돼. 막 그런 완전 거면은 못 견뎠을 수도 있죠. 아니면 오히려 진짜 잘 적응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음.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것들이 사실 힘든 것들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적응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느낀 걸 수도요?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상황적인 거를 그냥 계속 합리화를 잘하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적응을 하고 합리화를 하고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라 그냥 잘 사는구나 이렇게. 정말 내가 겪은 일들이 어쩌면 되게 힘든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또 잘 살아가는구나. 적응 되게 잘한다. 엄청난 장점이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제 성격적인 것도 영향이 있을 거고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못 견딜 걸 아직 못 만나봤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래도 지금 좋으니까. 그쵸? 맞아. 좋은 거. 지금 좋으면 됐다.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맞아.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최근 새롭게 시작한 일이 있으신가요? 이걸 뭘 할까 막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은 아니지만 올해 들어서 볼링도 조금 치기 시작했고 가장 최근에 시작한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넷플릭스 드라마를 정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정주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넷플릭스도 잘 안 보고 유튜브도 잘 안 보고 정주행도 잘 못하고 이런 사람인데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방에 TV를 들였어요. 엄마 아빠 방에 있던 TV가 자리가 안 나길래 내 방에 놓을게 라고 해서 들여왔는데 딱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를 틀었어요. 근데 1화의 내용이 되게 좋더라고요. 내용이 되게 좋아서 괜찮다 드라마 한번 봐볼까 해서 최근에 그렇게 그걸 시작했습니다. 정주행하기. 그동안에는 왜 안 보셨던 거예요? 제가 핸드폰 들여다보거나 기기 들여다보고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들 바깥의 세상도 이미 너무 충분히 재밌고 하다 보니까 굳이 넷플릭스를 볼 일이 잘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TV를 들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집이. 이 방, 내 공간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굳이 나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세상 밖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된 거 아니에요? 원래는 세상 밖에 너무 재밌어서 TV나 뭐 그런 걸 안 했는데 갑자기 그 맛을 알아버려서 오히려 극단적으로 세상 밖을 나가지 말자가 된 게. 맞아요. 약간 탄산음료 처음 먹은 애처럼 재밌는데? 그 드라마 저도 진짜 재밌게 봤어요. 박보영 배우님이 정말 연기를 잘하십니다. 다 보셨어요? 아니요. 이제 반절 정도 본 것 같아요. 최근에 저는 그 멜로 무비를 처음 봤거든요. 거기도 이제 박보영 님이 나오시고. 최우식 님이랑. 네. 재밌더라고요. 저도 그거 봤어요. 오. 어떤 게 재밌으셨어요? 저요? 그냥 그 둘이 비주얼 너무 좋고 그 최우식 배우님이 뭐랄까 그 깨발랄하고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있고 제가 특히나 여배우 중에 우는 게 너무 마음 아픈 사람이 2명 있는데요. 박보영 님이랑 아이유 님이 울면은 너무 마음이 막 찢어지게 아프더라고요. 이거 멜로무비 보기 전에 폭삭 속았수다를 봤어요. 그때도 막 오열하면서 보고. 근데 그렇게 감정이 어디에 이제 푹 젖었다가 탁 건져지는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드라마는 또 내가 사는 덤덤한 세상이랑 좀 다르게 감정선이 되게 이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거를 좀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드라마 보면서 삶에서 이런 부분도 있구나. 그리고 부모님한테 잘해야겠다. 막 이런 거 뼈저리게 느끼고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방금 말씀해주신 포인트 중에 되게 꽂혔던 게 여러 개 있는데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금세 까먹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딱 꽂혔던 게 내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다르게 감정선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요즘은 정말 감정 다 숨기고 살고 내가 드러내면 안 되고 이런 세상인 것 같은데 책이나 드라마를 보면 그게 간접적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그 감정을 같이 느끼니까 또 위로되고 공감받고 감정 젖을 수 있는 거 너무 좋고 또 이 포인트에서 그 드라마를 안 봤었던 것도 옛날엔 그걸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한다라는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나 드라마가 정말 간접적으로 삶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생각들을 다 삶을 살아가는 감독들이니까 맞아. 다 맞겠지만 그걸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되게 좋아서 조금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벌림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극단적인으로 삶이 바뀌셨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밖에서 관찰하고 그랬던 것들이 여기 드라마에서도 관찰할 수 있고 혹은 관찰하지 못했던 것들을 드라마에서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극단적으로 집 생활을 좋아하게 되신 거가 아닐까? 이런 그런 느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벌림이 뭐 감정도 많이 느낄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 소개를 할 때 망덩이라고 했지만 한 가지 단어로 널 표현해봐 라고 하면 물음표 인간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밖에 막 궁금한 게 너무 많았는데 드라마 안에 궁금했던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볼링도 운동으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볼링은 회사 지인분이 볼링을 정말 잘 치시는데 선수는 아니고 아마추어신데 볼링 대회를 한번 따라갔어요.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걸 하고 나서 다음번에 저를 한번 데려가서 가르쳐 줬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되네?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조금 해볼까? 라는 생각에 시작을 했는데 저도 진드커니 하는 걸 정말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볼링 선생님이 저한테 하나를 좀 오래 해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지인이지만 회사 사람이니까 친구였으면 막 험한 말이 나왔겠죠? 근데 좀 똑바로 해, 좀 오래 해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좀 오래 해봐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치? 나 진드카니 하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었지. 근데 그러면 왜 진드카니 못하지? 급하게 욕심이 크니까 자꾸 욕심내고 당연히 그 사람들이 노력한 시간이 있는 건데 그걸 내가 날로 먹으려고 했구나 하는 생각에 천천히 나의 속도로 조금씩 시작이나 해보자 해서 가볍게 시작을 한 게 볼링이었던 가볍지만 꾸준히 해보고 싶은 것. 네. 그러면 얼마 주기로 가세요? 볼링은? 요즘은 잘 못 가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을 꼭 가려고 하고 있고 1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월부터 2월, 3월까지는 한 주에 한 번씩 갔어요. 오. 한 주에 한 번 혼자 가는 거예요. 오. 혼자 가서 4게임 정도를 쳐요. 우와. 그럼 꽤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4게임을 치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물리학 아니에요, 물리학?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볼링을 되게 잘 하시는 분들은 공이 이렇게 던졌을 때 떨어질 듯 하면서 끝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가운데를 잘 치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게 그런 스핀을 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영상을 보면 손가락에 뭐가 중요하다, 그립이. 잘 모르지만 그 스핀을 주는 건 가운데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휙 해가지고 돌리는 거래요. 너무 신기해요. 진짜 신기하죠. 그것도 이걸 어떻게 알아요? 하면 계산을 한대요. 본인이 서 있는 위치와 손 레인에 깔려있는 기름 정도 이런 걸 다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기름? 그게 뭐예요? 세상 신기하죠. 근데 그 기름도 뭐 그게 있대요. 우리가 뭐 A타입, B타입 이런 것처럼 어쩌고 저쩌고 A타입, 어쩌고 저쩌고 B타입으로 기름이 깔려 있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치면서 막 그래. 진승 B는 어려워. 뭔 말이지?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지만 그런 타입이 있는 거구나. 스핀도 내가 원래 치는 스타일과 나의 몸의 위치와 나의 손가락 굴리는 정도와에 따라서 다 다르다. 공도 개인 공을 가지고 다니시나요? 잘 하시는 분은? 맞아요. 그런 것 같은데. 마이볼이라는 본인의 공들이 있으신데 저는 아직 마이볼을 파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마음이 자꾸 하나를 긁을 것 같은 마음입니다. 애써 스스로를 누르고 있어요. 그런 볼들 가격대가 어느 정도예요? 싸게 사면 15만 원이라는 것 같아요.
선생님 계시니까 저는 볼링 선생님이자 저의 지인분이 중고 구해다 줄게. 그것도 중고로 구해서 그 구멍을 막고 새로 제 손가락에 맞춰서 파는 거래요. 오. 그 마이볼 나의 공이라는 개념이 그 구멍을 제 손에 맞게 파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 리사이클이 가능한 거네. 그것도 신기하죠? 응. 그런 식으로 중고 볼을 싸게 구해다 주겠다. 음. 이제 마이볼만 있으면 된다. 하고 자꾸 저를 뽐뿌를 막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막 느껴지는 거죠. 요즘은 볼만 있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고수는 장비 탓을 안 한다고 맞아. 하지만 전 고수가 아니잖아요. 응. 저. 그렇다 보니 이거 하나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하는 어. 생각에 자꾸 뽐뿌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부상 같은 거는 없어요? 아직은 없는데 어제도 치고 왔는데 좀 아픈 거예요. 이게 마이볼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꺾이는 정도가 되게 심하고 손가락 통증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이게 너무 아프니까 이것 때문에도 볼을 봐야 되잖아 라는 결론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중고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쵸? 아니, 그럼 볼링을 하면 몸의 어디가 좋아지는 거예요? 맞아. 어떤 게 효능인가요? 볼링 볼링의 효능.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 이게 볼링을 하면 몸이 일단 기본적으로 틀어진대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운동을 하면 양쪽을 맞춰서 해주잖아요. 헬스 같은 걸 하면은 이쪽하고 이쪽하고 해서 맞춰서 해주는데 볼링은 그런 게 전혀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과 왼다리만 사용을 하니까 다음 날에 거기만 아파요. 그러면 이거 몸이 안 좋아지고 있어. 이 생각이 진짜 딱 들어요. 운동 목적으로는 교정과 뭔가를 위한 운동 목적으로는 딱히 좋지 않아요. 추가로 뭔가 해야겠네요. 최고 기록이 있으신가요? 너무 부끄럽지만 최고 기록 124입니다. 잘 몰라서 잘 몰라서 일단 높아 보여요. 일단 10번을 던지면 만점이 10핀이니까 100점이잖아요. 근데 볼링의 점수 계산이 스트라이크나 스페어를 하면 2배로 점수를 주는 그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100점을 넘을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한두 번 정도 스트라이크 넘겨서 100점을 넘겼다의 포인트에서 124가 하이스코어이자 저의 최고 만족이었던 점수.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볼링의 세계. 한 판을 다쳤을 때 퍼펙트 스코어라고 해서 300점인가? 까지 나온대요. 그런 뜻이구나. 갑자기 말하니까 되게 오랜만에 치고 싶네요. 그러면 다음 질문 할까요? 네. 다음 질문은 요즘 가장 꽂혀 있는 것이 있나요? 제가 지금 뭐 되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시작한 것도 많고 뭐가 제일 꽂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연애인 것 같아요. 연애. 한 달 정도 연애를 이제 풋풋한 연애를 하고 있는데 나 요즘 뭘 꽂혀 있지? 그냥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첩을 봤어요. 나의 관심사를 보려면 최근의 사진첩을 보면 된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봤는데 그 친구랑 한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연애에 꽂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한 달 차. 갑자기 두 제일 분의 즐거울 표정이. 때 아니에요? 저 사실 이분과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헤어졌다가 다시 붙은 거랍니다. 다시 붙은 지 한 달이 됐어요. 근데 2년 정도 만나시고 나서 텀이 있으셨어요? 네. 작년 1월에 헤어지고 올 3월에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1년 넘게 네. 또 1년 텀이 있으셨 넘게 텀이 있다가 연락을 해서 다시 만나게 됐고 요즘 그래서 옛날처럼 그냥 옛날에 우리가 즐거웠던 거 하면서 노느라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와, 근데 한 1년 정도 연애를 안 하다가 연애를 일상에 끼우려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럼에도 즐겁고 좋고 재밌으니까 그 연애에 꽂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세요? 그 연애 외에 계속 맴도는 것이 있으신가요? 여행인 것 같아요. 여행도 근데 어떤 종류의 여행이든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캠핑. 지금 당장 눈앞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캠핑이에요. 다음 주 9일부터 11일까지 캠핑이 잡혀 있는데 5월에 캠핑을 잡아놨는데 6월에는 뭐 하지? 날이 좋을 때 놀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5월, 6월은 캠핑을 가고 또 9월, 10월쯤 캠핑을 갈 수 있고 그러면 중간에 비는 7, 8월엔 어느 여행을 가지? 국내 숙소를 잡을까? 아니면 해외를 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여행에 대한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캠핑 전문적으로 하세요? 전문적이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장비가 다 있어요. 오. 장비가 다 있어요. 원래 가족들이 캠핑을 잘 다녀요. 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캠핑을 오. 같이 이렇게 다녔던 그게 있는데 그 기억에 성인 되고 나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좀 보낼 계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잠깐 아픈 기간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다시 또 이제 가족들이랑 캠핑을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캠핑을 다니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캠핑 다니는 걸 가족들이랑 하다가 애인이랑 하다가 나 혼자도 하다가 하다 보니 캠핑을 계속하게 된 것 같아요. 캠핑의 매력은 뭔가요? 캠핑의 매력은 전해주신 질문지 뒤에 제가 좋아하는 거에 얘기하려고 써놨는데 그러면 좀 그럼 이따가? 좀 이따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어. 왜냐면은 저는 저희 오빠가 캠핑을 좋아해가지고 2번 따라가 봤어요. 근데 가보니까 순수 노동이더라고요. 막 집부터 지어. 물 어떻게 해가지고 막 장비 다 꺼내가지고 불을 피워. 그래서 요리를 해. 막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사서 고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캠핑은 고생이에요. 캠핑은 나가서 고생할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 같은데 매력이라고 하면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다. 그 공간에서만큼은. 여기까지만 말해주세요. 네. 좀 이따가 더 깊게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꽂힌 것은 연애 그리고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 혹시 뭐 연애나 여행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연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연애를 좋아하는 이유? 이거에 꽂힌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연애를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같이 해주는 존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애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실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헤어지셨던 거잖아요. 근데 다시 만나겠다라는 그런 뭐 계기나 이유가 있으셨나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그 포인트거든요.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랑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친구랑 했었던 모든 것들이 되게 좋았고 보통 연애를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상대도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랑은 제가 좋아하는 걸 다 했더라고요. 좋아하는 게 되게 많아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욕심도 많은데 그 욕심 많은 나랑 즐거운 걸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서 이 친구한테 다시 연락을 했고 그래서 연락을 하는 시기는 문득문득 살다가 내가 좋아하는 순간순간에 이 아이가 너무 생각이 난다면 연락을 하자였고 도쿄 여행을 갔을 때 여행을 가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했습니다. 해외에 있어서 더 들떠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래서 남들 다 뜯어말리는 재회잖아요. 근데 전 제 그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헤어질 때 저를 붙잡았던 말이 있는데 그 말도 너무 같은 결인 거예요. 운동하는 걸 저희 되게 좋아했거든요. 너랑 운동하고 너무 즐거웠는데 그 시간들을 좀 잊었어. 그 즐거웠던 우리의 시간을 내가 잊어서 미안해. 하면서 저를 붙잡더라고요. 우리 재밌는 거 하는 거 좋아했는데 같은 결이잖아요. 재밌는 거, 좋아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그래, 그런 생각이라면 다시 한번 연락해봐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에 연락을 다시 했습니다. 진짜 좋은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취향이 잘 맞으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또 드네요. 아까 내가 뭘 맞출 수 있고 뭘 맞출 수 없고 적응 뭔가 그런 거에 대해 생각을 막 했을 때도 저 사람의 취향은 뭐고 내 취향은 뭐길래 우리 이거 계속 할 수 있는 거지? 나 못 견디는 거 뭐지? 이 생각을 계속하면서 계속 저를 돌아보고 상황을 돌아보고 하면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저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그런 것들을.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연애 화이팅 하시고. 맞아요. 이게 화이팅이라는 말도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서로 다시 너무 생각나고 좋아서 만나신 거니까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좋은 부분을 항상 음. 기억하시고 까먹지 마시고요. 연애 선배 같으세요 지금? 아니에요. 아줌마 말이다. 그리고 이제 예진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킵해놨던 게 캠핑. 캠핑부터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캠핑의 매력은 매력. 무엇일까?
제가 좋아하는 걸 잔뜩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캠핑을 가면 캠핑을 하기 위해 시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도 온전히 제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 밖에 나와 있을 때는 회사 연락에 부모님 연락에 너무 막 바쁘잖아요. 근데 캠핑장에 들어가면 부모님도 예진이 캠핑 갔지? 하고 그래 안전한 장소에 있구나 인 거고 회사에서도 아 예진 캠핑 갔지? 놀러 갔잖아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온전히 모든 시간이 제 거. 그리고 적어도 이 작은 사이트 캠핑 사이트 그 공간 내 거. 내 캠핑 텐트 내 거. 약간 요런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랑 맛있는 거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캠핑장에 가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라고 하기 좀 미안하기는 한데 멀다 보니까 제안을 하는 거죠. 저 캠핑장에 혼자 가 있는데 오실래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러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불러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얘기도 좀 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거 밖에 있는 것도 할 수 있지,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도 할 수 있지, 맛있는 거 먹는 것도 할 수 있지, 내 시간 내가 쓸 수 있지.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초록색 풍경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그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장점인 저한테는. 캠핑 가서는 주방 시설이 좀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어떤 거 해 드세요? 바베큐 구워 먹고 이런 거는 귀찮아 하더라고요, 제가. 찌개 끓여 먹고 아침 한 끼는 꼭 브런치를 먹어요. 근데 또 거창한 건 아니고 보노 컵스프 하나 사가지고 컵스프랑 빵 좋아하니까 빵 맛있는 집에서 커피도 좋아하거든요. 커피는 캠핑 가기 전에 원두를 골라요. 원두를 이제 이 카페에 가서 저 원두를 사야지. 빵은 이걸 먹을 거니까 약간 그런 생각해서 갈아서 내려 먹고. 근데 그게 또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결국에 컵스프고 원두 갈면 되는 거고 계란 후라이 하면 되는 거고 빵 굽기만 하는 거라서 손이 그렇게 많이 안 가요. 그렇게 먹고 과일 챙겨 먹는 거 좋아하고 바베큐는 너무 귀찮으니까 팬에다가 구워가지고 혼자 아니면 둘이 가는 경우가 좀 다수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가족들이 가는 경우에는 아버지가 다 하십니다. 아버지는 귀찮지 않으신가 봐요. 바베큐 그릴 막 가져가가지고 와, 진짜 본격적이시네요. 그런 거 하시거든요. 양갈비 같은 거를 훈제를 하신다거나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아빠 따라가면 아빠가 맛있는 거 해주시고 제가 가면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하는데 다음 주에 애인이랑 캠핑을 가는데 거긴 또 맛있는 걸 해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가서 저는 보조를 하고 맛있는 걸 해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는 예정된 메뉴가 닭꼬치, 생닭을 사서 이제 그 와. 닭살 사가지고 우유 이렇게 해가지고 닭꼬치 하고 맛있는 집들에서 주문해서 가기도 해요. 맞아. 그런 포장해서 네. 이렇게 밀키트처럼 맞아요. 이렇게 가져가서. 춘천에 되게 유명한 통나무집 닭갈비라고 있거든요. 유명해요. 그 집도 이렇게 키트로 팔아가지고 몇 인분을 주문을 해서 그런 거 그냥 챙겨가지고 간단하게 먹기도 하고. 그러면 뭐 선호하는 캠핑 장소 같은 것도 있으세요? 아니면 자주 가는 곳? 자주 가는 곳 두 군데 있는데요. 한 군데는 강원도 인제에 있는 진동리 국민여가 캠핑장이라고 좀 저렴해요. 여기가 저렴하고 거기가 진짜 산으로 완전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풍경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를 자주 가고 좋아하고 한데 작년에 한창 애인 없을 때 혼자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초보 운전이에요. 여전히 운전을 못하고 주차를 못하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가까운 데로 가야 되겠는 거예요. 강원도보다는. 그래서 작년에 좀 자주 갔던 데가 양평에 있는 신생 캠핑장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좀 다녔습니다. 네. 캠핑장을 고를 때 기준은 개인적으로 시설이 깨끗한가. 저 화장실이 진짜 중요해가지고 시설이 깨끗한가랑 산인가인 것 같아요. 바다 앞에 있는 캠핑장 그렇게 땡기지 않더라고요. 산인가. 초록색 풍경을 볼 수 있는가. 저는 캠핑 경험이 2번밖에 없지만 산에서 자면 풀벌레 소리가 그렇게 시끄럽더라고요. 저는 진짜 무슨 누가 막 뭐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소방 이런 것처럼? 근데 진짜로 그 볼륨 자체가 되게 크고 맞아요. 그래서 놀랐는데 그런 건 괜찮으세요? 오히려 괜찮은 이렇게 거예요. 응. 그렇게 막 그 환경적인 거에
많이 그렇게 안 한 것 같은 게 그냥 그래 내가 자연에 왔지 그래 이 아이들의 터전이야 하고 제가 잠기가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가 봐요. 불 켜놓고도 잘 자고 TV 틀어놓고도 잘 자고 이래가지고 잠자는 건 괜찮은가 봐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취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매력이 대단한. 그리고 또 다른 거 좋아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서 3개만 얘기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첫 번째가 캠핑이었고 2번째는 아까 캠핑에서 좀 나왔는데 맛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나눠 먹는 거 진짜 좋아해요. 저는 그냥 제가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같이 먹고 감상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조금 재미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2번째이고 마지막은 걷는 거. 근데 이거 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문득 느낀 게 눈이 와도 걷고 비가 와도 걷고 계속 걷더라고요. 회사에서 지하철역까지 한 40분 정도가 걸려요. 걸으면. 그걸 그냥 날 좋으면 걸어요. 근데 난 날 좋을 때만 걷나 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 11월에 눈이 엄청 많이 왔거든요. 폭설 진짜 한 이만큼씩 쌓였던 날이 있는데 그날도 제가 걷고 있더라고요. 근데 걸으면서 세상이 하얘 이러면서 출근길에 아침에 8시였는데 즐겁구만 이러면서 열심히 걷고 그러면 출퇴근길에 걸으시고 또 따로 걸으세요? 아니요. 출퇴근 때 걷고 데이트할 때 걷고 데이트할 때 저는 뭘 못 견디겠냐라고 하면 나랑 안 걸어주면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 작은 골목길 같은 거 걷는 거 되게 좋아하고 걷는 게 근데 시간 내서 걸어야 되니까 따로 걷지는 못하고 평소에는 출퇴근에만 걷고 주말에는 데이트하면서 걷고 그렇게 걷다 보면 진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막 발견되지 않나요? 골목에 카페 새로 생겼네. 맞아요. 이게 진짜 또 커피를 좋아하니까 이제 동네 카페 생기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강동구 살 때는 강동이 커피와 디저트의 동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강동구청 쪽에 카페가 정말 많아요. 유명한 로스터리도 있고 그래서 그쪽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카페 있잖아 이러고 암사동 쪽은 또 디저트 집이 많아요. 그쪽이 왠지는 모르겠는데 디저트 되게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서 그쪽 이렇게 걷다가 여기 앞에 이 집이 생겼잖아. 될까? 이 집 맛집인데? 약간 이런 생각도 혼자 하면서 걷고. 새로 가신 동네는 어떠세요? 이 동네는 근데 그런 게 딱히 없는 것 같은 게 너무 주택가여가지고 걸어도 빌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주택이어가지고 아직 탐방을 덜 하기도 했고 좀 돌아다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걷는 거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방금 말씀 들으면서 뭐 눈이 와도 좋다고 생각하시고 비가 와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와 예진님은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나는 좀 싫어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강아지랑 이제 산책을 매일 가다 보면은 코스가 거의 비슷하긴 하거든요. 저쪽에 천이 있어가지고 저쪽으로 가는데 근데 매일매일 가니까 똑같은 길을 계절 바뀌는 게 너무 잘 느껴지더라고요. 그 최근에는 거기에 튤립을 많이 심어놨는데 처음에는 그냥 구근만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한 10cm가 자라있고 다음날 다 올라와 있고 꽃봉오리가 이렇게 딱 올라와 있고 그 다음날에는 꽃이 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되게 빠르게 자란다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더라고요. 좋아할 만한 것 같아요. 걷는 게. 또 매일매일 걸으면 또 그 같은 길이더라도 풍경이 항상 조금씩은 달라지니까.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걸으면 그냥 놓치기 쉬운 건데 되게 그런 포인트를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 괜히 감상에 젖기도 하면서 시간 빠르다 이러면서 그런 것 같은데 걸으면 보이는 것들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제가 사는 동네는 아파트 단지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강아지가 이제 저희 집에 왔을 때 한강 가까이 살고 천 가까이 살고 이런 사람들이 좀 부러운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 동네는 다 아파트 단지밖에 없고 산책할 때도 너무 없는 것 같고 이사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랬는데 원래 맨날 똑같은 코스로만 다니다가 갑자기 다른 길들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엔 산책하기 되게 좋은 데네. 그리고 그 데크로 잘 되어 있는 공원 같은 데도 발견해가지고 여기 되게 쉬기 좋다. 사람들이 잘 모르나 보네. 이런 데도 발견하게 되고
또 좀 더 갔다 오네 이런 길도 있네 이런 것들이 막 발견하게 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만약에 저 혼자였으면 안 갔을 곳들을 가서 발견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 동네 오히려 괜찮을 수도? 한강 같은 곳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 코스를 잘 갈 수 있는 곳일 수도?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예지님도 어쨌든 걷는 걸 되게 좋아하시고 골목 같은 거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이사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또 이렇게 막 돌다 보면은 아까 암사에 맛있는 디저트집이 있는 것처럼 예진님이 새로 간 곳에도 꽤 있을 수도 있고 맞아. 그런 발견에 또 재미를 느낄 시간은 아직 많으니까요. 걷는 건 걸으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풍경도 볼 수 있고 되게 좋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맛있는 것을 사람들이랑 나눠 먹는 것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런 시간을 꼭 만드세요? 이제 주기적으로? 모임 같은 걸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요즘은 저도 좀 체력이 딸리고 음. 힘든지 요즘은 잘 못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가족들이랑 주말에 한 번 커피, 아빠도 커피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커피랑 빵 사가지고 아침에 내려가지고 먹는 거 그런 걸 주말에 좀 했었고 이렇게 막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잠깐만 힘들잖아. 좋아하는 거 하나 해주자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빵을 주말에 맛있는 동네 빵집에 가서 사요. 그렇게 해서 출근해서 사람들이랑 나눠 먹어요. 그런 식으로 주기적은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걸 계속 해주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힘들 때 나를 북돋아주는 그런 걸 하는 거니까. 그러면 커피도 아까 3개 포함되진 않았지만 커피도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찾아가면서 드시나요? 아니면 그냥 특정 커피를 좋아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냥 커피면 다 좋으시거나? 때마다 다른데 일단 그런 로스팅하는 집, 원두를 직접 볶는 집을 찾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잖아요. 여행을 가면 그 여행지에 카페를 찾는 거죠. 지도를 딱 열어놓고 로스팅하는 집을 찾아요. 그래서 그런 커피를 직접 먹어보고 마시면 보통 드립으로 마시고 그런 거 좋아하고 한동안은 또 에스프레소에 꽂힌 거예요. 에스프레소 집들을 찾아가고 한동안 또 라떼에 꽂혀가지고 라떼에 꽂히면 라떼집을 또 찾아다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치만 잘 알진 못합니다. 카페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원두 추천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부산에 있는 집이거든요. 가보진 않았는데 원두를 배달시켜서 먹어요, 제가. 카페쇼를 아시나요? 아니요. 카페쇼라고 코엑스에서 열리는 되게 커다란 페어 같은 페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작은 로스터리들이 다 와서 자기 걸 시음을 해줘요. 거기서 딱 먹었는데 어머 이거 너무 맛있다. 어머 이거 사야 돼. 그렇게 먹었던 집이 있거든요. 걔가 부산의 레이지 모먼트 커피 스탠드라는 집이 있어요. 가봐야겠네요. 저는 막 그 모모스 이런 거 하실 줄 알고 그랬는데 처음 들어봐요. 또 중2병이 있어가지고 남들과는 다르게 제가 홍대병과 중2병이 좀 있어서 모모스도 맛있죠. 근데 모모스보다 이 산미 있는 커피 좋아하시면 네. 좋아하실 것 같은 게 산미가 있고 되게 독특하고 향 넣는 걸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 집이 올 1월에 했던 게 메로나 커피였는데 걔는 커피를 마셨는데 메로나. 그냥 아메리카노를 먹었는데 네. 메로나 향이 나는 거예요. 향이 메로나예요. 그래서 약간 특이한 커피니까 드셔보세요 하고 주변에 드렸거든요. 근데 커피 같지 않았어 라는 표현이고 신기하더라. 취향을 탈 수는 있지만 일단 산미 있는 커피를 좋아하시고 하시면 그 집 커피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궁금해요, 궁금해. 거기 막 진짜. 딸기 향, 그런 메론 향, 그런 가향을 정말 잘해요. 근데 그게 부자연스럽진 않아요? 좀 튄다는 있는데 애초에 그래서 인식 자체를 이건 이 향이 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괜찮아. 그 뭐지? 바샤 커피가 좀 드셔보셨어요? 네. 거기도 좀 가향이 되어 있는 커피들이 많은데 바샤는 근데 과일 향은 아니고 헤이즐넛이나 이런 향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향들보다는 상큼한 걸 좋아해서 그런지 바샤는 오히려 부자연스러웠고 오히려 이 집이 그랬습니다. 오히려 이 집이 신기하다. 자연스럽다.
저는 가끔씩 차 마실 때 어. 제가 맨날 이거 공갈이야 진짜야 이러고 물어봐요. 왜냐면 향은 엄청 좋은데 그냥 맹물 마시거나 아니면 씁쓸한 맛있는 차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맨날 이건 공갈차야 공갈차 이렇게 부르는데 커피도 만약에 너무 다르면 공갈 커피네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저도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차 분명히 막 달콤한 향이 나고 막 상큼한 향이 나서 먹었는데 약간 이런 이게 뭐야? 약간 뭐야? 가짜잖아? 약간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다시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 집은 향이 세지만 먹었을 때 입에 남는 향도 괜찮아요. 입에 남는 향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대박. 괜찮은 집이. 궁금하네요. 너무 기대됩니다. 저는 커피의 맛을 사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더 쓰다, 덜 쓰다 이 정도뿐이었지 차이가 잘 모르겠다 했는데 여기 이거 그 사오신 빵 거 사와주신 금남 커피라고 거기가 아메리카노의 향이 되게 가득해요. 저는 그런 커피가 향이 가득한 거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준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산미도 그냥 막연하게 시면 싫음? 이래서 안 먹었어요. 근데 벌님이 맨날 산미 있는 거 시켜가지고 따라 먹어봤더니 그 산미와 향이 되게 잘 어울려지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남커피를 많이 사와서 먹으면 제가 냄새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조금 추천할 수 있는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향을 잘 남길 수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방금 예진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가향을 줘가지고도 더 이렇게 하는 뭔가 뭐 기법 같은 거겠죠? 그런 게 있나 보구나라는 생각이. 커피가 맛있군요. 네, 커피 맛있어요. 근데 오늘 2잔이나 드셔가지고. 진짜 맛있네. 또 있나요 혹시? 추천 원두. 추천 원두. 이 집은 원두를 추천드릴 건 아니고 강남에 삼성병원 앞에 있는 집인데 네세서리 로스터리인가? 네세서리예요. 어쨌든 그 집은 제가 병원을 다니는데 삼성병원으로 항상 아침에 이제 체열을 하고 일찍 여는 카페니까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여유를 좀 즐기고 하면 이 집도 원두 참 맛있다. 향을 되게 잘 내려주신다 하는 이 집도 로스팅을 하는 집입니다. 네. 서울에는 네세서리, 부산에는 레이지 모먼트 2가지. 그 뭐지? 성신여대 쪽에 리케라고 거기도 유명하잖아요. 저도 아시는군요. 한 번은 가봤고 그 뒤에 선물로 줬었거든요, 친구들. 그리고 막 드립백 사가지고 먹고 맛있더라고요. 요즘 한국에 근데 커피 잘하는 집이 너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너무 다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보지 못한 집이 너무 많으니까 막 마음속에 욕심만 생겨가지고 막 저장만 해두고 가야지. 저 그것도 봤어요. 저 생생정보통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생생정보통인가? 그런 6시에 하는 프로그램에 광장시장에 커피집이 생겼는데 요즘 광장시장이 되게 힙하대요. 왜냐면 거기서 팝업 스토어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런 좀 젊은 느낌이 좀 드는 데가 많아졌는데 어쨌든 커피집이 생겼는데 그 커피가 뭐 무슨 대회 1위를 한 집이래요. 그래서 생생정보통 외국인 분들이 줄 서서 마시면서 넘버원이다. 너무 맛있다. 막 또 먹고 싶다 막 이러고. 근데 사실 광장커피는 프림 뭐 믹스 커피가 유명하대요. 거기 오래되신 토박이 분들 같은 분들이 이렇게 말아주는. 근데 그런 거를 좀 새롭게 하고 싶어서 광장시장을 선택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장벽이 있었다. 왜냐면 다들 믹스 말아 먹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런 아메리카노 뭐 에스프레소 이런 건 조금 안 먹히니까. 근데 잘 버티고 하다 보니까 뭐 잘 됐다 이러는데 거기도 무슨 어쨌든 상을 받은 곳이래요. 1위인가 뭔가 이런. 궁금하네요. 이름은 생생정보통에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순 없지만 아마 뭐 한번 검색하면 나오지 않나요? 광장시장 카페 이렇게 하면 미음집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예진님도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도 좋아하셔서 다녔다고 하셨는데 에스프레소는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느낌이 다르죠. 제일 괜찮았던 곳 있으신가요? 이번 2월에 에스프레소를 좀 먹으러 다녔거든요. 근데 기억이 딱히
하는 집이었는데 에스프레소 딱 맛있어서 기억나는 건 아니고 특이해서 기억나는 집은 구테로이테라는 집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네. 아니 벌림 굉장히 많이 하네요. 저도 커피 커피 좋아하고 좋아했어요. 커피에 미친 친구들이 좀 많아가지고. 강남구청이 본점일 거예요. 음. 옛날에 강남구청을 한번 갔었는데 거기가 한 7잔 정도가 에스프레소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오마카세예요. 맞아. 에스프레소 오마카세 해서 7잔 정도가 나오는데 근데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그냥 샷으로 나오고 시즌별로 구성이 또 달라요. 그 시즌은 봄 시즌이면 약간 크림, 분홍색 크림 올려주고 여름이면 샤벳 같이 이렇게 나오고 그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7잔을 먹는 게 일단 좀 힘들긴 하거든요. 그치만 가볼만 하다. 생각났어요. 맛있는 에스프레소집. 보라매에 있는 파세로라는 집이 있어요. 와, 저도 생각났어요. 바마셀? 용산에 있는 거. 용산 남영에 있는 거 바마셀? 강남구청에 카페 델 꽃도네 또 생각이 났습니다. 가보셨나요? 2군데 다 안 가봤는데 들어만 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맛있는 커피집이 너무 많고 찍어둔 집이 너무 많은데 맞아. 델 근데 꽃도네 진짜 들어봤어요. 두 분 다 엄청 많이 아시네요. 근데 그 바마셀은 저 먹고 충격 먹었어요. 이래서 에스프레소가 맛있다고 하는구나를 느낀 곳이어가지고 가봐야 되겠다. 저는 에스프레소를 막 마시러 다니지는 저는 그냥 스타벅스도 잘 먹는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연희동에 연희 에스프레소 바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제가 갔던 이유가 거기에 아주 귀여운 강아지 호롱이가 있어요. 그래서 호롱이 보려고 사심 채우려고 갔었는데 저는 에스프레소를 많이 먹어본 사람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되게 맛있었는데 그 에스프레소 먹을 때 힘겹다,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냥 되게 잘 넘겨지고 또 먹어도 되겠다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거기도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나 거기 쪽을 가시게 된다면 거기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했어요. 호롱이. 귀여운 호롱이. 강아지가 있고 진짜 잘 아시는군요. 두 분 다. 대화가 이렇게 왔다 갔다 될 수 있는 난 거기에 스타벅스밖에 못 가는데 기회가 되면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재밌네요. 좋아하는 얘기를 같이 하니까 너무 좋네요. 맞아. 그러면 좋아하는 것들은 이제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다음 질문은요. 최근에 듣거나 보는 것 중에 기억에 남는 스토리가 있나요? 인데요. 최근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 미키 17. 네. 미키 17 영화를 보고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미키 17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올해를 기준으로 모두 생각을 해봤거든요. 미키 17의 주된 내용이 제가 느끼기에는 네가 어떤 너여도 괜찮아 라는 것처럼 주제를 던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자존감도 되게 낮고 작년에 헤어져 있는 동안 되게 힘들고 자존감 한착 떨어지고 바닥되고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이게 내가 나여도 괜찮나? 나는 뭔데? 내가 뭔데? 그리고 저를 다 드러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세상 자체가 그렇긴 하죠. 나를 다 드러내면 안 되는 것도 맞긴 한데 근데 그 영화 속에서 미키가 17이건 18이건 1이건 2건 4건 꾸준하게 그냥 옆에서 사랑을 주는 그 포인트가 네가 너여도 괜찮아. 네가 너여도 충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어.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미키 자신도 자기의 자아나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치. 난 나고 내 생명은 소중한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깨닫는 그 과정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도 벌님도 봤죠. 네, 미키 봤습니다. 17. 그런 포인트로 감상을 할 수도 있군요. 신기해요. 저는 그것도 재밌었거든요. 미키는 같은 미키인데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사람도 사실 여러 가지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가 가진 면 중에 뭐가 하나가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런 환경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고 보면서 그리고 그 외계 생명체들이 되게 귀엽다 이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그 미키를 사랑해주는 연인은 진짜 강하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봐가지고 그런 포인트로도 감상을 할 수 있군요. 그 영화가 던지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 생명체도 너무 귀엽고 조그만 애들 진짜 귀엽잖아요. 다들 보셨으니까. 그 생명체들의 집합이랑 인간에 대해서 전 되게 생각을 많이 한 게 그
엄마 크리퍼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걔네 하나하나 이름 다 알아요, 걔는. 근데 그 사람들은 얘가 미키 반 쓴지 몰라요. 17? 18? 미키? 이렇게만 부르지 얘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인간들의 인간을 대하는 것과 이들이 서로를 대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했고 그 마크 러팔로 배우님의 그 불쾌한 연기 그것도 감탄을 했습니다. 어쩜 사람이 저렇게 불쾌해. 내가 아는 그 배우가 맞나? 그 생각도 하고. 저요? 저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일단 재밌게 봤고 저는 어쨌든 봉준호 감독님을 좋아해가지고 봉준호 감독님 영화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옥자랑 설국열차랑 잘 예전의 경험을 잘 버무려서 또 그만의 영화를 잘 만드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일단은 예진님이 말씀하신 거가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맞는 것 같다. 난 오히려 그 여자들의 치정을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될까? 17, 18을 나눠 갖게 될까? 이러면서 그리고 막 진짜 이쁘다. 다 엄청 이쁘신 배우분들이 새롭게 또 나타났구나. 그리고 로버트 패틴슨 진짜 찌질하다. 맞아.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할까? 이렇게 찌질한 느낌을 어떻게 잘 살릴까? 마크 러팔로 그 배우님도 어떻게 이렇게 진짜 변태스럽고 그 입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 라미네이트한 것 같은 깨끗한 이빨에 어색한 웃음이 너무 짜증이 난다. 뭐 그냥 되게 단순한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냥 재밌다고 했던 것 같고 근데 예진님이 말씀해주신 거를 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욕심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연인이 저는 맨 처음에 집착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독점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독점하려고 하지? 다른 애들은 못 보게 하는 것 같고 욕심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을 그리고 둘이 됐을 때도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래서 전 사람의 욕망을 되게 잘 그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모든 사람 그렇지는 않겠지만 나만이 되게 숨기고 있는 욕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겠고 누구한테 들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상들? 그런 상상들을 펼친 느낌이니까 그리고 또 저는 거기가 되게 엄청 힘든 환경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느끼고 그런 게 마치 옛날 전쟁통에도 사랑을 하시고 아기가 나왔던 것처럼 그런 본능을 집중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먹을 거 막 이상한 마치 설국열차 바퀴벌레바처럼 그런 거 먹고 있고 힘들어 죽겠고 막 미키도 맨날 구박받고 죽고 막 이러는데 사실 저는 만약 제가 그렇게 계속 죽으면 그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이건 뭐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근데도 계속 본능을 놓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한 것 같아요. 전 진짜 새로운 네. 뭔가를 보고 얘기 나누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스토리는 미키 17. 네. 다음 질문. 올해의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리고 답변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올해의 계획은 무난히 지나가자. 그리고 어쩌면 볼링 꾸준히 하기도 계획인 것 같아요. 뭐 하나 꾸준히 해보기. 볼링 열심히 치기. 네. 그렇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할까요? 네, 다음 질문. 일단 다음 질문은 먼저 저희가 준비한 걸 하고 이제 연결해서 예진님이 기록하고 싶은 질문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보이스 에세이를 안내를 드릴 때 혹시 저희가 준비한 질문 외에도 남기고 싶은 게 있냐라고 항상 여쭤봤어요. 근데 없으셨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예진님은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것도 함께. 일단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은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무엇이냐 이고 예진님이 기록하고 싶었던 질문은 그래서 어떻게 살고 싶냐 여기까지인데요. 뭐 연결해서 얘기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각자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다정한 사람이고 싶어요. 다정한 사람. 운이 좋게도 다정한 마음을 좀 많이 받았더라고요. 아까 얼마 좀 아픈 기간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아픈 기간 동안 진짜 세상에 평생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의 지인분들이 어떻게 저를 알고
수술을 했거든요. 큰 아. 수술이었는데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마음들을 너무 많이 받았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다 저를 위해 울어주고 수술을 하고 나왔을 때는 야 예진아 뭘 그래 너 이제 살았잖아 살았는데 뭘 그래 살 수 있어 그런 응원의 말들 다정한 말들을 너무 많이 받아보니까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정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사람들이 힘들 때 결국 힘을 내는 건 다정함이구나. 요 몇 년 동안 되게 그 다정함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트렌드였던 것 같기도 한데 힘들 때 다정한 사람이고 싶다라는 생각이었고 어떻게 살고 싶은가는 계속해서 인터뷰에서 나왔던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좋아하는 거 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며 건강하게 사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이거 너무 욕심이에요. 좋아하는 사람들을 두는 것도 욕심이고 현생도 살아야 되는데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것도 너무나 욕심이고 맛있는 걸 다 먹으면서 건강하기까지 원해? 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게 다 욕심이지만 그러니까 타협은 조금씩 하면서 살아가겠지만 적어도 내가 살고 싶은 삶은 이런 거니까 우리 뭐 첫째도 둘째도 건강이라고 하잖아요. 일단 건강하게 같이 삽시다. 혼자 사는 삶은 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건강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사는 거. 네, 살아가는 힘은 좋아하는 거랑 다정한 거가 살아갈 때 힘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꿈꾸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싶겠지만 너무 힘든 세상이라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요청을 드렸던 이유도 저 스스로도 계속 나 힘들 때 남 힘든 거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자꾸 그렇게 막 하지 말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잊지 말면서 기록해두고 살자라는 생각에 이 질문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진짜. 사실 그 다정함이라는 게 나한테 여유가 있어야 나오는 맞아. 거고 그 여유라는 것도 사실 몸도 건강해야 되고 그냥 주변 환경도 좀 괜찮은 환경이어야 이게 여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다정함은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다정하려면 체력은 필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체력을 핑계 삼아서 다정함을 무너뜨리기가 너무 쉬워요. 아 힘드니까 라는 얘기로 사람한테 상처 주고 하기가 너무 쉬워서 다정함 정말 여유. 근데 그게 체력적으로도 여유, 마음에도 여유, 경제적인 여유 다 포함을 하고 있어서 이게 너무 욕심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 가져서 나누는 사람은 없다라고. 다 가지지 못했어도 내가 갖고 있는 것 조금으로 나누면서 살면 다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나의 다정함이 누군가한테 또 닿아서 그 사람이 또 조금 깨닫고 다정함을 전파하면 그렇게 따뜻한 세상이 되고 다정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실천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 중에 좋아하는 거 얘기할 때 소소하게라도 주말에 빵을 맛있는 걸 사서 회사에 나가서 다 같이 나눠서 먹거나 아니면 커피 같은 걸 선물해 주시거나 그런 것도 사실은 사소한 다정함이잖아요. 맞아. 근데 그걸 이제 받았을 때 만약에 그 메로나 커피 같은 경우에 뭐 받았는데 맛있어. 이것도 어떤 다정함에서 오는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그걸 받은 사람이 이거 맛있더라 하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진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두 분의 질문도 되게 좋았고 되게 감사했던 게 좋아하는 걸 물어봐 주셔서 되게 좋았어요. 이게 앞에 질문과는 다른 결이지만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자면 좋아하는 걸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거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반짝거려요. 반짝거리고 잠깐 현생을 잊은 것처럼 얘기를 나눠요. 그럼 힘듦에서 잠깐 벗어나서 잠깐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걸 물어봐 주셔서 되게 좋았다. 두 분이 하시는 일이 되게 좋았다. 감사합니다. 감사했다. 좋아하는 것을 여쭤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에는 다 그 뭐랄까 성향과 가치관도 같이 녹아 있으니까요. 힘들면 좋아하는 걸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물어보면 좋아하는 거 대답 못 하시는 분들 꽤 많지 않아요? 꽤 많더라고요. 저는 사람한테 스몰 토크 던질 때나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저 딱히 좋아하는 거 없는데 제가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어쩌면 좋아하는 거를 찾고 하지도 못할 정도로 힘들었구나.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조금씩 해서 좋아하는 걸로 채워나가는 힘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걸 하면 싫어하는 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알고 그걸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전 제가 좋아하는 거 뭔지 잘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오. 그래서 저는 20살 때 대학교 친구를 딱 만나고 친구가 나는 이 캐릭터를 되게 좋아해 라고 하는데 난 무슨 색깔을 좋아하고 난 무슨 캐릭터를 좋아하는지를 제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나는 뭐지? 약간 나는 뭘 좋아하지? 이걸 모르는 게 너무 슬퍼서 그때부터 취향을 찾기 시작했어요. 20살 때부터 꾸준히 노력을 했더니 보이더라, 생기더라. 맞아. 마지막 질문 할까요? 저희가 그 마지막 질문 준비한 거는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적이 또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중간에 껴서 물어볼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꽂힌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연애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물어볼까? 했다가 어쩌다 보니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 질문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예진님이 생각하시는 사랑 무엇입니까? 너무 진부한 답변이고 누군가 했을 수도 있는 답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라는 건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내가 잔뜩 힘든 상황에 있어도 이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은 거.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잔뜩 지쳐서 막 있어도 그래도 얘랑 있으면 힘나니까 그래서 하는 거. 그런 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 사랑이라는 게 대상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강아지가 될 수도 있고 그쵸. 그냥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이 뭘까라고 하면 제가 걷는 거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처럼 캠핑을 뭐 평소에 현생이 너무 힘들어도 열심히 준비해서 가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 사람한테 주는 사랑에 있어서는 내가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얘랑 같이 하고 싶은 거.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아까 미키 17이랑 비슷하죠. 어떤 상황이어도 전쟁통에도 전쟁통에도 사랑은 있다. 그쵸. 애는 생기고. 맞아.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의외로 이런 대답을 하신 분은 아직 없었어요. 없었어요. 안 계세요. 궁금하네요. 다른 분들의 사랑에 대한 생각. 그 주변 분들한테도 한번 맞아요. 여쭤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오글거려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감상적인 편인가 봐요. 근데 감상적이고 감성적이고 이런데 약간 제 이런 얘기는 저는 숨기는 편이에요. 취향을 숨기시는 것처럼 오글거린다는 얘기 그만 듣고 싶어서 잘 질문 못 하겠는데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좋아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보통 다 대답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니까 그래서 저도 물어보게 된 것들인데요.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너무 새롭고 저가 생각했던 거와 너무 다른 세상이니까 재밌어서 제가 친구들 만나면 얘기를 해줘요. 친구들은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와, 이번에 오신 분은 이랬어. 와, 진짜 흥미롭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랑에 대한 것도 말해줘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 친구들이 재밌다 이러면 들으면 그래서 너는 뭐라고 생각해? 그러면 그때는 조금 생각보다 진지해져요. 왜냐면 이미 사례들을 들어서 그런지 한번 예진님도 만약에 오글거려 몰라 이럴 것 같은 사람이면은 어쨌든 느낌 있잖아요. 물어보지 말고 아니면 그냥 남자친구분한테 물어봐도 나는 괜찮아. 이럴 수 있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여기 왔던 썰을 풀려서 거기서 그런 걸 물어보더라? 네. 나 이렇게 대답했다? 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말하면은 좀 이렇게 장벽이 살짝 낮아져요. 재밌네요. 이 사랑에 대한 거는 답변이 다 다른데도 다 맞아요. 맞아. 다 공감이 많이 되죠. 근데 표현이 너무 달라서 재밌어요. 맞아. 사랑에 대한 해석은 뭐 사랑이든 뭐든 해석은 다 맞고 다 공감되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었고요. 어떠셨나요? 즐겁네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었고 정말 저는 말이 많네요. 말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런 얘기들을 잔뜩 풀어놓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어쩌면 조금 무거울 수 있고 진지하고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자리가 되게 없는데 이렇게 목소리로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두 분께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저희의 또 시각을 넓혀주셨어요. 진짜. 그리고
예진님한테는 어떠셨어요? 스스로한테 이거를 준비를 하셨었고, 그러니까 준비를 했다는 게 어쨌든 예진님은 한 번 더 진작에 생각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시간을 미뤘었잖아요. 그 말인즉슨 좀 더 고민하고 싶다. 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싶다. 이런 시간을 가지신 걸 텐데 그런 시간을 갖고 뭐 이게 녹음을 하면서 스스로에게는 어떠셨는지. 스스로에게는 그러니까 그 스스로에게 준 시간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좀 많이 돌아본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 없잖아요. 나에 대한 생각?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다른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온전히 나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 좋았고 그게 이제 최근의 나이기도 하고 오랜 과거를 통해서 본 나이기도 해서 꾸준한 생각에 있었던 나이기도 해서 재밌었어요. 좋고 재밌었어요. 다행입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도 너무 즐거웠고 기록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이바이.